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 TV의 조일란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젠 제가 또 손님들이 많이 온 관계로 동영상을 못 찍고 이렇게 패스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날 해야 될 일은 그날 해야지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정한 것은 꼭 해야지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검열을 거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의 그런 그 자기 검열이죠. 자기 검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그날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 스스로 이렇게 약간의 좀 스트레스라고 그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좀 잘못 경영했다. 내가 오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어떤 모임이었느냐면은 46, 47, 48 저까지 해서 4명이 새벽 5시 30분에 독서 모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책을 낸 작가들이거든요. 제 첫 번째 책이 공감박사라는 교육서였죠. 공교육 내에서 대안교육을 한 그런 따뜻한 그 이야기죠. 그 글을 쓸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음, 그 책 한 권 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홍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올해 12권의 책, 낼 수 있는 만큼 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기 책을 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띄워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띄워준다 하는 건 뭐냐면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걸 자기 자신의 보석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40대 친구들의 그러한 재주들을 정말 그 내공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건 남의 얘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재를 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고요. 그분들의 일상 이야기를 내려놓으면 그 중에서 제가 책의 소재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책을 내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자라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멘토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자로서 30년 이상을 했고 또 개인 공부의 내공도 있기 때문에 과학자 엄마라는 책을 낸 그 과학자가 있어요. 지금 중2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그 양육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게임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이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 같은데 파티쉐 쪽으로 이제 재미와 즐거움을 느껴서 그쪽에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죠. 한 분야를 잘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랑 이제 게임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아이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준 거죠. 그리고 나눔이 깊어진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파티쉐라는 그러한 즐거운 그 작업을 찾아냈고 그래서 이제 그 힘들어하던 수학 공부도 스스로 도전해서 그 10점, 20점 받던 친구가 60점 갔으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알고 틀린 것까지 하면 70점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대개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식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게임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방법을 모르죠. 사실은 게임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아이가 즐거워할 만한 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 게임이든 아니면 도박이든 어떤 것에서든 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도와줬죠.
그랬더니 그 아이와 아주 즐거운 소통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꿈을 찾아서 어제 이제 만들어 왔더라고요. 케이크하고 쿠키를 만들어 왔는데 아주 상품같이 있어요. 그 커피숍 이런 데에서 팔아도 카페에서 팔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담백하면서 단맛도 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건강식품으로서 저한테 오니까 이제 딸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단맛은 좀 지양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아주 담백한 그런 쿠키 맛을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케이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꿈을 찾아간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을 쓰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줬고요. 또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가죠. 네일 아트 업계에서 이제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그 아래 직원들이 매출량을 늘려서 소득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되었죠. 그 과정을 이제 책으로 쓴다는 거죠. 그거는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러니까는 20대, 30대 아마 친구들하고 일을 할 텐데 아니면 40대, 50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확신이 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마인드가 된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긍정성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 작가님이 양 작가님이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따끈따끈한 책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그분이 쓸 때 들어드리는 거죠. 아, 이 부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고쳐야 될 문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례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봐주면은 한 사람이 쓰는 책을 네 명이 같이 이제 봐주니까 훨씬 질 높은 그런 양질의 책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되겠죠. 또 한 분은 이제 건축 쪽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 쪽에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48살 아빠죠. 그리고 이제 딸 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꾸준히 그 다음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그 은퇴 쓰나미가 올 거라는 예고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직업을 이제 먹어 들어간다, 독식해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3의 제2의 그 이상의 그 직업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이 지금 40대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5, 60대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일찍 이제 그것을 알아서 그 파트 쪽으로 이제 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집은 우리가 그 살 공간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 거죠. 대신에 자기만의 탁월한 그런 그 집을 보는 안목이라거나,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 빠지면 안 되죠. 요즘은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도와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 의미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교육서가 이제 저는 사실은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죠. 2005년도부터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한 교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들, 우리 아이들이 쓴 시라든가 줄글이라거나,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 쓴 내용이든지, 그 외에 옛 이야기를 듣고 이제 쓴 내용이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도했나, 이 지도법은 따끈따끈한 그야말로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삶의 현재성, 저의 현재성은 뭡니까? 난수함 사기를 건너온 그런 사람으로서 암 관련 저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암이 지금 어제 이제 그 사업가인 지연 씨가 이제 얘기해 주기를 20대, 30대 암이 엄청 많이 늘었답니다. 그게 아마 식습관에서 기인했을 거고 생활 습관에서 아마 기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자는 습관 그러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10시에서 2시까지의 시간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도 구멍이 난 데다가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이렇게 밤형 위주로 가고 그리고 또 밤에도 막 이거저거 먹고
그 다음 패스트푸드 위주이고, 그러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생각 습관 같은 경우도 감사하는 거를 20대, 30대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걸로 제가 그랬듯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멍났죠. 생각 습관, 생활 습관, 식습관. 이 부분이 이제 뻥크가 뚫렸기 때문에 아마도 뭐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경종을 울리는 그 20대, 30대 친구들에게 그런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그 생각 습관, 생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서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서 정말로 아름답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찾을 수 있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 나은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들 또 그 값없이 주는 햇빛 또 태양과 햇빛은 같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태양이 쨍하게 내리쬐는 그 두시라거나 이렇게 강렬한 태양도 굉장히 저는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떠오르는 햇빛이죠. 그때나 잔잔하게 이렇게 여명처럼 퍼지는 그 햇빛 같은 경우도 어, 그 촉촉한 기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받게 되기 때문에 햇볕과 햇빛과 태양은 좀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산에 이 포근하고 푸근하고 이 따뜻하고 편안한 이 공기도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흔들림 지금 바람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격렬하면서도 또 제멋대로의 춤을 아주 지금 추고 있거든요.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거림을 즐기고 있어요. 뭐 저항을 하지 않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렇게 가면서도 중심은 딱 잡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무를 담는다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무도 제가 심지 않았는데 저렇게 그냥 볼 수 있고요. 구름 같은 경우도 하늘에 있는 구름도 매일매일 정말 찬란하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면서도 저한테 돈을 지불해 달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값을 지불해 달라고 쫓아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여러 그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려고 하지만 돈이 있으신 분은 돈을 내게 적당한 페이를 받을 생각이고 정말 어려운 이런 분들은 그냥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져야지 그 사람은 성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지 그 사람은 어떠한 병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자발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돈을 안 받거나 이러지는 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룻밤에 얼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노동력을 써서 하루도 똑같은 식단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식단으로 해서 하루에 5만 원씩 페이를 지불하고 스스로 와서 이제 제가 4만 원 페이만 내라. 잠자는데 3만 원, 먹는 식단 하루에 5천 원씩 해서 4만 5천 원인데 4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본인 스스로 질 좋은 식단이라는 걸 느끼신 거죠. 거의 자연식이고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단백질과 곡류와 과일만 이제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멸치라든가 다시 멸치는 뭐 기본적으로 내려야 되니까 다시 멸치, 그 다음에 오징어, 오리, 그 다음에 고등어, 그리고 뭐 등등의 이제 갈치 이런 생선 종류는 이제 공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곡류 같은 경우도 쌀에다가 귀리, 그 다음에 콩, 뭐 기본 잡곡 종류 이런 거는 다 공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치즈라든가 이런 것도 저기 좋은 단백질이니까 그 임실 치즈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사과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영양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단 같은 경우도 저는 어딜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직 경험도 30년이 뭡니까? 더 넘었죠? 27살에 이제 교직에 들어가고 지금 61살이니까 그렇죠? 교직 경험 그 다음에 또 주부 경력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본 오군 식품을 골고루 이렇게 하되 인공 조미료가 아닌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쓰고 이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쇠뜨기하고 뽕잎하고 쑥하고 해서 효소를 담궜죠. 그런 식으로 자연에 나오는 것들은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효소를 조금씩, 그러니까 지치지 않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저 보십시오. 맨발. 계속 맨발을 걷고 있어요. 이렇게. 맨발. 안 보이네요. 어쨌든 맨발을 걷고 이제 거의 생활하다가 차 끌고 이제 도서관 지금 가려고 하는데 까먹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 갈 때도 맨발로 가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뭐 안 보이잖아요. 누가 뭐 제 발에 신경이나 씁니까? 거의 뭐 타인한테 신경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자기 뭐 생활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누굴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날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 관련 저서를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 놓치지 않죠. 오늘 이제 내응온욕을 하기 위해서 5시 반에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서 만나신 잘하는 언니예요.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그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죠.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간장, 된장 등등 당신이 만드셔서 그리고 이제 3학년, 5학년 손주들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교사래요. 지방에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두 아이를 케어해 주시면서 뭐 학원도 데려갔다가 먹는 것도 다 먹이는데 거의 이제 제가 먹이는 식으로 이제 할머니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암 환자들이 있었는데 50%는 돌아가시고 50%는 생존을 하셨대요. 당신이 좋은 음식을 이렇게 드시게 선행을 베푸셨다고 아니면 값을 주고 하셨든 어쨌든 그 도움을 드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80대 된 가남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냥 가남인가 보다 그러고 하고서는 이제 병원에서 술하자는 것도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사실은 연세가 많으면 술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생명을 정말 많이 단축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밭농사도 하시고 논농사도 하시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제 즐겁게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밤에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가장 그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일하다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라고 이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맞는 거니까 그대로 실천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응원해 드렸어요. 그 할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구순이 넘으신 위암 할머니 같은 경우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암인 줄 알았대죠. 근데 그냥 그런 같다. 그러나 보다 나 그러나 보다. 근데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마찬가지예요. 자연 속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이제 그 시골 생활 하시면서 사락사락 텃밭도 가꾸시고 그다음 이제 체력 되는 만큼 하고 또 이 밭에 앉아 있으면 땅의 기운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구순이 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병원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병원 그 병실에서 이제 사시다가 그보다 더 짧게 그리고 불행하게 그 의사의 지시를 받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 같은 경우도 아유 절대 병원은 갈 일 아니라고. 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겁이 이제 날 거 아니에요. 의사의 케어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립심이 이제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양원에 비유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혼자 계실 때는 다 이것저것 하셨어요. 근데 요양원에서는 도움을 받잖아요. 밥이고 뭐고 다 해주니까 심지어 뭐까지 까먹었냐면 저 놀란 거죠 진짜 어머니한테. 치매가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것들은 기억을 하세요. 저를 기르던 이런 시절은 기억을 하시는데 바로 전 거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가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이불을 개야 된다든가 이런 거 당신이 안 하시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있고 머리를 자꾸 만지세요. 뭐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모를수록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정답은 뭐냐면 자가치유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정말 암이라고 느껴지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습관,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일을 찾아서 즐겁게 열중하다 보면은 암은 언제 어느 때 내가 암 환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일요일이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